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OECD 선진국 중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플러스 2023년 여름호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 43.2%는 OECD 평균 14.8%의 거의 3배로 선진국 중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노인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은퇴에 노후를 즐겨야 할 나이에 다시 일터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이유는 공적연금 제도가 이미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에 도입되어서 대다수 노인들이 이의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전 국민 대상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야 실시됨으로써 2020년 현재 수급률이 38.3%에 그치고 있고 평균 수급액도 월 56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큰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아직 별다른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면서 빈곤을 해결하기 어려운 어르신분들은 노년기 소득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를 색출하거나 노후를 보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시는데요. 22년 기준 65세 고령 인구 수는 무려 900만 명을 넘었고 전체 인구의 17.5%나 된다고 합니다. 이제 고령 사회가 아닌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들 하는데요.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며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유지가 불가한 어르신분들은 또 다른 대안인 주택연금으로 눈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이지만 노후 소득이 더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상반기 지급한 연금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0월 12일부터는 기존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으로 확대가 결정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먼저 주택연금이란 정부에서 보증하는 제도로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주택만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 연령과 주택 보유수, 주택의 종류, 거주 요건 등의 조건이 부합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가입 연령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됩니다. 주택 보유수의 경우 부부 기준 공시가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인데요. 단, 보유주택의 공시가 등의 합계가 9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고 공시가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10월부터는 12억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종류의 경우 일반 주택에 거주하시면 되는데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노인복지주택과 오피스텔도 포함입니다. 거주 요건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채무관계자 자격인데요. 채무관계자 즉 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데요. 치매 등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 가입이 가능하다면 이제 주택연금을 어느 방식으로 가입할 것인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주택연금의 가입 방식에도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주택연금과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우대지급 주택연금인데요. 일반 주택연금의 경우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인데요. 인출한도 범위는 연금대출한도의 50%에서 90%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대지급 주택연금 방식이 있는데요. 부부 기준 2억 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 중 본인 환경에 맞는 가입 방법을 선택하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수령을 할 것인지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수령하는 방법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상품 모두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종신 방식이며 정액형과 초기 증액형, 정기 증가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먼저 정액형의 경우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고 초기 증액형의 경우 가입 초기 일정 기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하게 되는데요. 일정 기간을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기 증가형은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하는 것인데요. 수령 기간은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택한 후 매월 동일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시면 됩니다. 가입자 상황에 맞게 본인의 환경에 맞게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주택금융공사에 모든 소유권을 넘겨주는 신탁식이 있고 저당권만 설정하는 저당권이 있습니다. 근저당과 신탁 등기로 나뉘는 것에 따라 일정 비용이 달라지는 것과 함께 부부 가입자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이뤄지는 절차도 다른데요. 일단 저당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뤄져야 하고 신탁은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됩니다. 담보 제공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이용 중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그럼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 드릴게요. 먼저 산정 방식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한데요. 아파트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파트 시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시세를 적용하는데요. 감정가가 없는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의 경우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부부 나이가 다르다면 둘 중 나이가 적은 한 명이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요. 연령이 낮을수록 장기간 수령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아파트를 신청했다고 하면 55세인 경우 약 45만 3천 원, 60세는 약 61만 4천 원, 65세는 약 73만 9천 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시려는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검색창에 주택연금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장단점을 체크해 볼 텐데요. 장점의 경우 첫 번째 평생 동안 연금을 받으면서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가 거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 감액 없이 100% 지급된다는 점인데요. 세 번째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하면 되고 연금 수령액 등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다섯 번째는 저당권 설정 시 등록 면허세 75% 감면과 농어촌 특별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대출이자 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 원 한도와 재산세 25%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단점은 집값이 올라도 내려도 물가 상승률 반영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중도 해지할 경우 보증료는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택연금 가입을 하면 다른 주택으로 이사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요즘 노후에 걱정 많으신 어르신분들의 관심사인 주택연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노후에 마땅한 소득이 없고
연금으로 생활이 부족하다면 노후 생활비로는 적절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정기 증가형을 선택 시에는 현실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후 자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한 번쯤 고민해보셔도 될 만한 연금제도인 듯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